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송영길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좀 개운하다 아니면 잠을 못 잤다라는 거에 따라서 하루의 컨디션이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좋은 수면의 기준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잘 잤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깨는 것입니다. 수면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대비하는 개념인데요. 단지 이 재충전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잘 때 성인의 경우에는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탈락시키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뼈나 근육, 세포들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두고 또 인체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잠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수면을 취할 때는 깊은 수면에 이제 들어야 하는데요. 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죠. 잠을 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깨고 그리고 깨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코골이인데요. 코가 막혀 있거나 기도가 좁아져 있고 입을 벌리면서 호흡을 하는 어떤 이 영구개가 떨리면서 나는 그런 소리를 코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폐쇄성 기도가 되어서 들숨과 날숨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 또는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던 감각의 문제나 이 사지가 어떤 운동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증상, 그리고 어떤 몽유가 어떤 숙면을 방해하는 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숙면을 어렵게 하는 증상, 요인들 아마 들으시면서도 나는 이것에 해당된다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수면 장애가 주제인데 수면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수면의 흐름으로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수면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상태에서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렘 수면, 검정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렘 수면과 그리고 비렘 수면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각성 상태에 있으면서 하룻밤에 한 4, 5회 정도 나타나는데요. 이때 기억의 재구성과 정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4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비렘 수면이 있는데요. 이 비렘 수면 때는 기초 대사를 뚝 떨어뜨려서 뇌의 완전한 휴식기가 됩니다. 이 비렘 수면의 어떤 그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한 4-5번 돌면서 7-8시간을 자야고 한다는 게 정설이었다면 요즘에는 적게 자도 깊은 수면을 취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적게 자도 깊은 수면에 취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수면 흐름을 방해하는 이유 또 뭔지도 궁금한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신불교라고 해서 마음과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이 서로 교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심량이 항진이 되고 신음이 허약해지면서 어떤 뇌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폐주기, 신주납기, 통원내라고 해서 폐가 호흡을 담당하고 아랫배 하복까지 끌어내려서 끝내는 뇌에 어떤 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뇌척수액의 흐름과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듀랄 토크라고 해서 경막이 비틀어지면서 경추나 골반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어떤 이 원인들로 인해서 통증을 나타내는 그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과 관련돼 있는데요. 장편즉 숙면이라고 해서 장이 편안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도 어떤 장내 미생물과 그리고 뇌와의 어떤 관계, 즉
장에서 세로토닌이 한 7, 80% 정도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실제로 활용되는 곳은 뇌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한다고 해서 장내 환경이 곧 뇌의 기능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 장과의 어떤 이 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성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잠에 들기 또 어려웠던 상황도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었는데 긴장이 되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새벽 방송이 있으면 잠에 들지도 못하고 또 잠에 들었더라도 갑자기 또 깨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불면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죠. 아무래도 이 긴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의식의 긴장 상태에서 아마 수면에 문제를 좀 가져오신 것 같고요. 예. 보통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가 되면 너무 기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심리적인 이 다운까지, 이 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리고 짧게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성 피로, 그다음에 구호흡으로 인한 어떤 이 문제,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뭐 합작증 또는 이 디스크로 인한 만성 통증, 그리고 방광염, 전립선염 등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에 깨야만 하는 이런 어떤 이 증상들도 같이 동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면증의 증상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그럼 내가 불면증일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수면 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불면증이 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수면 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돼도요? 네, 맞습니다. 네. 30분 이내로 잠들 수 없는 입면 장애, 네, 그리고 중간에 깨버리는 각성의 문제,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어떤 이제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에 문제가 있어서 깨는 경우, 그리고 편하게 숨을 못 쉬는 수면 중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 그리고 너무 이 나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꿈을 꾸는 경우, 그리고 목류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수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증상 중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돼도 수면 장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장애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 잠을 들기가 좀 충분하지가 않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이게 늘어짐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좀 끊으시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가 진단표를 보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슬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래도 해당이 덜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많이 돼서 심각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 불면증이다 보니까 저도 잘 자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면 술을 몇 잔 하면 좋다는 게 있어서 술을 마셔봤는데 오히려 더 중독이 되더라고요. 맛있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술을 통해서 잠을 청하는 경우. 네, 맥주나 소주, 뭐 특히 와인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와인들의 경우에는 잠이 들게 하는 입면에는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통 아까 그 사이클에 한 2번 정도 사이클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깊이 잠을 못 자서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 코를 고는 경우가 많다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술을 마시면 혀가 아래쪽으로 저위가 되고 기도 쪽으로 눌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상 증상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수면 장애에도 다양한 유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뭐 이명처럼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이나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특히 이제 저기 사례자분의 상황에서 본 것처럼 어떤 수면 장애를 그 소리가 나서 네. 소리가 거슬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뇌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이명이 되는데요. 그 이명이라는 어떤 이 소리는 대뇌 변형계, 특히 감정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불안과 우울을 가져오기가 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숙소에 갔는데 스르륵 하는 어떤 뱀의 소리가 났다.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 감정이, 이 소리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이명이 잠을 들기 어렵게 하고 중간에 깨버리게 하는, 깼을 때 또 잠이 또 다시 못 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명 소리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필이면 뇌가 우리 주인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소리를. 그래서 그 소리를 딱 기억에 저장을 해놓고 이게 붙들어 매는 그런 이 악순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넉넉하게 그냥 소리에 좀 잘 대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명도 참 힘들 것 같고 또 앞서 사례자의 경우에서 수면장애 대표적인 증상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증상들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코골이는 일단 비염이나 축농증, 비갑계 부종과 같은 이 코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CT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 위쪽에 코 쪽에 이 비갑계가 저렇게 부종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산소, 이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저렇게 좁아져서 기류가 영구계를 이제 흔들어 버릴 때 코골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즉 코호흡이 잘 안 되고 혀가 뒤로 밀려 있고 기도가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1분에 한 10회 이상 저호흡 또는 무호흡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수초간 이제 숨을 쉬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어떤 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어떤 이 당뇨라고 하는 이 대사성 문제, 그리고 특히 알레르기, 그리고 자가 면역, 암과 같은 면역계 질환까지 우리가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쉽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근데 네, 특히나 맞습니다. 이제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수면과는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덧붙여 설명 좀 네,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이 좀 새롭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코골이를 하면 구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입으로 호흡을. 구호흡으로부터 이 구호흡이 만성 염증의 도화선이 되고, 특히 구호흡을 통해서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입을 벌리고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저번에도 이런 코골이. 과제를 네. 줬던 것 같은데요. 한번 입으로 숨을 네, 쉬라고. 코를 한번 골아보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네. 턱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될 것이고, 오, 그리고 그러네요. 경추 근육이 긴장이 될 것이고, 이 호흡을 하는 호흡근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입을 벌려서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 외부의 미생물들, 특히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세균들이 들어와서 이 장내 환경에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 만성 염증의 도화선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추의 틀어짐, 턱관절의 어떤 불균형,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더 좀 심각한 증상으로 이제 초래되게 됩니다. 예. 네.